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개원을 미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올해 초 나왔었는데요. 또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녹지 측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제주도는 두 번째로 허가를 취소해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허가를 취소했는지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두 번째로 취소한 것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지분의 75%를 국내 법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50%를 충족하지 못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 장비도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외국인 투자 비율 기준에 맞춰 지분을 다시 매입한 뒤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청문 주재자도 취소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대외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별도로 없어요? 네, 없으세요. 한편 녹지병원에 지분을 매입한 국내 법인인 디아나 서울 측은 지분 재매각 의사는 전혀 없다며 올해 안에 암센터를 갖춘 국내 병원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녹지 측이 영리병원 운영을 포기하고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루한 소송전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은 2차 개설 허가 취소를 반기면서도 당장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리병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만 삭제되더라도 사실 대단히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영훈 당선인도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차원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앞으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사업의 도입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주민 발의로 3년 만에 재추진됩니다.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보전지역 해제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난 2019년 도의회에서 부결된 뒤 제2공항 반대단체 등 주민 1,092명이 주민 발안 조례로 다시 청구했는데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발의됩니다. 법원의 4.3 특별재심 결정에 검찰이 불복해 항고하면서 논란이 됐던 제주 4.3 재심 사건 청구인 14명 모두에게 오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4.3 수용인 희생자 유족들은 검찰의 항고로 3개월 동안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견뎌왔는데요. 검찰의 직권재심과 달리 유족들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특별재심은 진행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영 기자입니다. 재심이 결정된 뒤 3개월이 지나서야 법정에선 4.3 수영인 희생자 유족들. 70여 년 전 경찰에 끌려간 부모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이들에게 검찰의 항고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기까지 유족들은 행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항고가 기각되기까지 물리적으로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족들이 가슴에 남겨진 충격을 생각하면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74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된 희생자는 14명.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금고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일반 재판 수용인들입니다. 검찰은 희생자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유족들은 검찰이 항고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라도 무죄 판결을 받게 돼 70년 한이 풀렸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됐음을 실감하면서 더 이상은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4.3 일반재판 수용인은 54명.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전체 대상자 가운데 3.4%에 불과합니다. 반면 검찰이 직접 수용인 명부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하는 직권재심은 지금까지 전체 20%인 500여 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특별재심도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군사재판 수용인처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6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제주 해녀들은 물질에 나설 때 이 물안경과 오리발 등 이 최소한의 장비만 갖고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죠. 제주 해녀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치 해녀처럼 물안경과 오리발을 이용해 헤엄치는 전국 핀 수영 대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출발대에 선 선수들. 물안경을 쓰고 스노클을 입에 문 채 발에는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 같이 생긴 오리발을 신고 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든 선수들. 허리에 근육만을 움직여 나아가는데 속도감이 남다릅니다. 오리발을 신고 하는 핀수영 대회인데 전국 66개 팀에서 246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원래 제주도 주체로는 대회가 없었는데 제주 주체로 핀수영 대회가 열리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해녀배가 처음으로 생긴 만큼 더욱 욕심나고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 만들어서 제 핀수영이 이렇게 대단한 걸 알리고 싶어요. 이번 대회는 물안경과 오리발 등 최소의 장비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 해녀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 해녀배라는 대회 이름에 걸맞게 개막식에는 한림읍 귀덕이리 해녀 공연단의 해녀 문화 공연이 펼쳐졌고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 안에서 해녀 스토리 사진전도 진행됩니다. 유네스코 유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제주 해녀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또한 지금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번 대회가 꼭 정말로 우리 제주에 필요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1960년대 유럽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 입문 코스로 시작된 핀수영은 우리나라에서도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습니다. 해녀의 고장인 제주에서 핀수영 전국대회가 열리면서 제주 지역 수중 스포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되면서 이 제주에서도 비행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굉음과 연기를 뿜어내며 하늘로 치솟았고 발사 직후 비행 모습은 140km가량 떨어진 제주에서도 관측됐습니다. 한편 나로 우주센터는 제주에 있는 추적소 전용 회선과 팔라우 국제회선 등을 통해 누리호의 위치와 비행 상태 등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9명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2명이며 재택 치료자 수는 704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적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2명으로 전주보다 212명 줄었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개최한 청년보장제 정책 토론회에서 최석현 한국교원대 교수는 인력 공급보다 적정 수준의 일자리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청년 보장제는 정규 교육 졸업 후나 실업 상태인 청년층에게 고용과 교육,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국내에서는 서울과 대구 등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대 도의회가 마지막 임시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용 지하수 사용량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과 어업인들에게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어업인 수당 조례안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한편 좌남수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에서 세종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가 특별자치도의 독점적 지위를 잃게 돼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 6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최근 항공권 품귀 현상으로 도민들이 문나들이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심층 취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4.3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박진경 대령 추모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후속 보도를 주문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훔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어젯밤 11시 40분쯤 서귀포시 법한동의 한 도로에서 훔친 SUV 차량을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화물차와 부딪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귀포항 육부두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20대 중국인 남성이 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바다에 빠졌다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형제섬 인근 바다에서 서핑하던 60대가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